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인한테 3천 빌려줬는데 지인이 개인회생했습니다. 제 돈 80% 날라가고 나머지 돈도 60개월 나눠서 받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혹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들어보셨습니까? 개인회생. 뉴스론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개인회생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법원에 가가지고 내가 빚을 졌는데 이거 다 못 갚습니다. 재판장님이 제 사정을 좀 헤아려 주시고 제 빚을 어느 정도 탕감해 주십시오. 그게 개인회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억 5천만 원 빚이 있는데 내 능력을 도저히 못 갚아요. 그래서 법원에 가가지고 개인회생 신청 이제 해가지고 이제 재판장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1억 5천만 원 빚이 있는데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못 갚습니다. 제가 처자식도 있고요. 딸린 식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사정을 좀 헤아려 주시고 빚을 어떻게 좀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법관이 보고 그래 너 사정을 보니까 이 능력으로 1억 5천만 원 갚기 힘들겠다. 자녀도 있는데 그래 채권자 잘 들어 1억 5천만 원 중에 한 3천만 원 갚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3천만 원도 한 번에 3천만 원 갚지 말고 달에 얼마씩 해서 20개월 나눠가지고 한 5만 원씩 그렇게 해서 갚아나가는 걸 하자. 그게 개인회생이에요. 물론 뭐 빚을 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원래 인간이라는 게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빚이든 간에. 우리나라는 보면 왜 이렇게 빚을 진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관대하죠? 그리고 왜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을 안 들어보는 거예요? 개인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채권자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채권자도 정말 큰 돈을 빌려준 거잖아. 저도 못 받아서 힘든데 왜 채권자 입장을 안 듣고 채무자 입장만 들어서 그렇게 나라에서 이거를 왜 판결을 해주는 건지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도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채무자고 채권자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뉴스에 보니까 지금 해가 가면 갈수록 개인 인생을 밟으려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만큼 빚진 사람들이 많고 그 빚이 엄청나게 크고 그 빚으로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니까 이제 법에서 어느 정도 구제를 받겠다. 쉽게 말해 뭐냐면 난 채권자한테 빌린 돈 상당 부분 안 갚겠다는 거죠. 일단 내가 살고 보자 그겁니다. 나는 솔직히 좀 이게 나라에서 나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빚을 탕감하더라도 너무 많은 부분을 탕감하면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개인회생을 받는 게 뭐예요? 그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일부러 안 갚아가지고 빚을 불린 다음에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다 사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부러 빚을 여기저기 벌려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든 다음에 나 개인회생 밟아야지 하면서 이 절차를 밟아 나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점점 악용하는 사람 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선량한 의미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뭐가 됩니까? 돈이 남아도록 빌려주나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러면 내가 돈 빌려준 돈이 한 3천만 원인데 법에서 탕감해가지고 난 500만 받는다고 쳐요. 500에서 한 700만 원. 2,300만 날라가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법관분들은. 난 솔직히 법관분들 이기적이라 생각하는데, 법관분들은 한 번도 자기가 빚을 져본 적이 없잖아. 좀 보면 우리나라 법을 담당하신 분들이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좀 심한 얘기죠. 사이코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마음과 양심이 없는 것 같아. 보통 이런 전문직 분들이 좀 사이코패스가 많아요. 소시오패스나. 그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과 다른 머리와 어떤 환경을 가졌다 보니까.
왜 보면 이 소시오패스는 많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또 천재가 사이코패스가 많아요. 소시오패스하고. 암기력과 어떤 그런 지적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저대로 뛰어나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야. 채권자 입장을 하면 저걸 무방비적으로 해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이 제도가 좀 웃겨. 이거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채무자 입장에서 오죽하면 저걸 이제 이용할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이 법의 제도를 이용하려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빚쟁이들이 더 양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더 많은 빚쟁이들이 개인의 혜택을 보고 그러면 선의 의미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바보가 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도 맨날 개인회생 관련은 빌린 사람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빌린 사람만 약자로 포장합니다. 빌린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써서 없는지, 현재 수입이 어느 정도여서 갚을 수 없는지, 뭔가 빌린 사람이 약자로 보이지 않을 만한 부분은 방송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뉴스 잘 보시면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무조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왜 이용했을까? 보통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보통 이런 제도를 받는 분들 중에 제대로 사신 분도 있을까? 제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 열심히 살았는데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내 능력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다. 말은 그렇잖아. 근데 내가 봤던 개인회생 이제 받는 사람들 그런 케이스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악간이 못한 사람은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면 빚 안 지고 회생 절차 안 밟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요? 무슨 약자입니까? 진짜 약자는 저런 분들 믿고 돈 빌려준 사람들,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이 약자죠. 아니 개인회생 안 밟으려고 하면 안 밟을 수 있잖아. 빚 안 지려면 하면 안 질 수 있잖아요. 약자가 아니죠. 웬만하면 안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못해서 저 절차를 밟는 게 맞아요. 자기가 뭐 사업을 못했든 아니면 뭔가 돈 관리를 못했든 간에 일단 자신의 어떤 개인 가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나라에서 나서가지고 도와주겠다.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이걸 왜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왜 약자로 포장하는지. 정말 약자는 따로 있잖아. 그리고 여기 보면 빌린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써서 없는지, 현재 수입이 어느 정도여서 갚을 수 없는지. 그리고 이런 내용이 안 난다니. 그냥 무조건 뭐 빚 얼마 있는데 이번에 뭐 받았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왜냐? 사정을 알게 되면 약자로 포장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약자들은요, 정말 뭐 어떤 대우를 못 받아서 자기가 손해봐서 피해를 많이 받아서 약자라기보다는요, 자기가 스스로 약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약자 프레임을 달고 나온 사람들. 맘만 먹으면 약자가 안 될 수 있는데, 자기가 약자 프레임을 받아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뭔가 빌린 사람이 약자로 보이지 않을 만한 부분은 방송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진짜 약자가 아닌 거죠. 오히려 악마근성을 가진 약자죠. 엄밀히 따지면. 아무튼 이 제도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모르겠어요. 너무 채무자를 위한 제도 같아요. 엄밀히 따지다 보면.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렇게 개인 회생을 바라봤던 사람이 뭐 제대로 사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빚이든 간에 자기가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내야지 저런 짓은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나라에 퉁쳐주는 거잖아요, 이거. 그 개인회생은. 상당 부분을 퉁쳐주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여기에 대해서 고마워할 건지. 그리고 내 웃긴 게 뭐냐 하면 이 개인회생 밟잖아요. 개인회생 밟아서 이제 뭐 얼마 갚아 판정 나오면 법원에 대해서만 고마워하지 채권자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더 웃기다는 거야. 제가 몇몇 댓글을 보니까 주변에 개인회생 된 사례를 보니까 아니 법 그렇게 이제 개인회생 판결이 나왔어요. 너 얼마 안 갚아라. 판결이 딱 뜨게 되면 그 재판장 입장에서 정말 재판장님한테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한 사람 인생 구제시켜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굽신굽신 거리는데 정작 채권자 앞에서는 뭐 어쩌라고 나라에서 해준 건데 배째리 하시고 나오는 거예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야 나라에서 이렇게 갚으라고 했어. 나 이것만 갚으면 돼. 이건 받아. 야 재판장님이 저렇게 갚으라고 했잖아. 이미 나라에 판결 난 거야.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배짱을 튕기는 거죠. 이제 판결도 받았겠다. 나 이 돈만 갚으면 끝이다. 오히려 있잖아요. 그 모럴 해저드 같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불량한 사람들만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행동이건 간에 자기가 벌린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빚을 졌으면 당연히 그 빚에 응당 책임을 져야죠. 근데 개인회생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건 자기가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책임을 질 자신도 없고 책임을 질 만한 능력도 없고 솔직히 책임지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저 제도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어떻게든 피하려고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비투도 그렇잖아. 비투도 빚졌으면 갚으세요. 갚으면 되잖아. 왜 처음부터 안 된다 그래? 할 만큼 해보고 나서 안 된다고 하든가.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참 웃긴 게 뭐냐 하면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 빚질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다 책임져야 되는 건데. 어떻게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 걸 그만큼 빚을 져놓고 막상 자기가 그 빚 때문에 감당 안 되니까 나라에서 도와달라. 우리 같은 사람들 좀 구해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정작 책임질 생각은 없고 감당할 생각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인회생 이제 담당하는 그 법관분들, 그 재판장분들 그런 분들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남발해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례 같은 것들을 더 이상 많이 나오게 하지 않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돼서 자기가 벌린 거 수습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아무튼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웬만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막대한 빚을 지면 안 된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앞으로 개인회생이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긴 한다고 들었습니다. 워낙에 이제 이걸 이제 편법으로 이용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저걸 통해서 구제를 받을 사람 받겠지만 못 받는 사람도 발생할 거예요. 못 받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앞으로 빚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힘들게 살 겁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저렇게 법으로 구제받기 힘들 거예요.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